빌딩을 고르는 방법 10가지 2탄. 금매가 강남 다르고 다 달라요. 못 살 것 같아 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빌딩을 고르는 방법 10가지 2탄. 저번 시간에도 10가지 알려주셨는데 네. 이번에 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첫 번째, 빌딩을 살 때는 사려는 목적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내가 이 빌딩을 사려고 하면은 사옥용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그냥 임대 수익용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내가 임대 수익용이긴 하지만 또 자식한테 증여 목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는 목적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증여 목적에서 멋있네요. 빌딩을 증여 목적으로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뭐 살려고 건물을 보다 보면은 이 우선순위가 막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에는 증여 목적이다, 아니면 사업 목적이다, 아니면 투자 목적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점수를, 투자 목적이면 투자 가치가 좋은 쪽에다 점수를 이제 뭐 100점 중에서 50점을 먼저 준다든지, 그 목적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 정하고 하자. 증여 목적이다. 수익률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증여 목적이라고 하면은 보통 건물은 부모님이 갖고 땅은 자식한테, 그러니까 지분을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축 건물이면 건물값은 높고 땅 가격은 그에 비해서 좀 낮은 거고, 건물은 계속 놓아야 될 거고, 땅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건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건물을 부모가 갖고 땅을 자식한테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거의 땅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거를 증여가 아니라 사옥으로 쓸 생각이야. 만약에 사옥 이용하려는데 이게 부딪힌다라고 하면 사옥도 이용하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난 사옥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중심지에 떨어진 외곽을 사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내가 투자도 생각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사옥하고는 또 별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물에 임차를 하더라도 투자하는 건물은 중심지에 있는 거 사고, 사옥은 다른 건물에 임차를 하는 거죠. 그게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는 거지. 하나의 부동산에 그렇게 다 할 수 없다. 하기 힘들죠. 예. 욕심이네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투자가 좀 더 원하는 방향이다 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투자를 하시고 사오고 그냥 다른 건물 임차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사려는 의사만 가지고 난 건물 살 거야 라는 의사만 가지고 가격을 협상하거나 건물을 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계약금을 가지고 내 통장에 있고 곧바로 쌀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때부터 가격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금액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 뺄 수 있으니까 협상해줘 라고 하는 것보다는 계약금을 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나서 협상을 하는 거지. 그게 예의네요. 그렇죠. 만약에 금액이 적으면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금액이 크면은 이제 준비를 해놓고 협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저 돈도 없는데 계속 협상한 걸 알았으면 열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구할 거라 생각해갖고 질렀는데 해준대. 근데 막상 내가 돈 구하려니까 없어. 대충해서 나는 안 팔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진짜 실제로도. 만약에 이렇게 은행에도 될 거라고 생각해갖고 했는데 안 해준대. 그 매도자는 기분이 나빠갖고 이제 진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서로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가 이미 돼 있는 상태로 협상을 해야 되는. 계약금은 준비해놓고 협상에 임해라. 빌딩을 살 때 갖춰야 될 자세. 세 번째, 좋은 물건이 나오면 산다는 이야기보다 중개인한테 본인은 꼭 산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제 지금 고객 카드에 6,000명이 좀 넘게 있거든요. 뭐 어떤 매수자는 좋은 물건 나오면 사지 내가 왜 안 사라는 얘기는 다 해요. 근데 그 좋은 물건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중개인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좋은 물건이구나, 이걸 이 사람이 원하는구나 라고 해서 중개인이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좋은 물건 나오면 살게요 라고 하면 연락을 보통 잘 안 하죠, 중개인이. 급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지금 요새 시장도 안 좋은데 금매 나오면 살게요. 금매 기준이 뭐예요?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원래 평당 1억짜리 건물인데 평당 만약 9천에 나왔어. 야, 정말 금매다라고 했는데 당신 같으면 사겠어? 지금 좀 떨어질 거 아니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틀리니까 제한하기도 힘들겠네요. 진짜 살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살 텐데 못 사는 거죠. 뭐 더 떨어질 텐데. 떨어지고 나서 만약 오르면 야, 이거 옛날에 이 가격인데 이 가격 만들어줘. 벌써 끝났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투자자 중에? 건물 안 나오나? 그런 사람 있죠. 있어요? 네,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테란노, 아니면 지금 여기 도산대로변에 대로변 쪽에 건물을 갖고 싶어. 그럼 저희가 이 도산대로변 등기를 다 떼고 난 다음에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뭐 사주려고 하죠. 막상 딱 돈 있는데 그 건물이 나왔어. 내가 원하는 게. 못 살 것 같아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막상 살 수 있는데 자신이 없어.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싸고 이러면 또 모를까? 그걸 사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네 번째, 저희가 보통 건물을 보여드릴 때 이 건물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이 건물 안 팔린 지 뭐 2, 3년 됐는데 뭐 1, 2년 됐는데 라고 생각 드는 건물
건물들도 있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건물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된 건물은 이 사람 이런 건물 살 사람이 없나 보다. 금액이 깎였는데. 그러니까 나 혼자만 건물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거 본 사람 몇 명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되 빠르게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 건물이 관심을 가. 검토를 하려고 딱 갔는데 임장도 갔어요. 거기에서 지나친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예. 임장 뭐 서로 다 가서 보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야, 이 경기 안 좋은데 살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토는 깊게 하되 결정은 빨리 내리셔야 돼요. 놓칠 수 있다. 계약금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계약금 먼저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눈높이와 주머니 사정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저 건물 정말 괜찮다라고 하는 건물들은 내 주머니 사정보다 비싼 건물들이 대부분이야. 야, 내가 좀만 돈 있으면 저거 살 텐데 라고 욕심을 부릴 수 있는데 차이가 나는 금액을 메꿀 자신 없으면 아니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예산이 넘는 금액을 확실한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만 가지고 내가 한 150억짜리 건물을 보고 있는데 200억짜리 건물이야. 이 50억을 내가 못 구할 것 같아. 대출도 안 나올 것 같고 뭐 어떻게 못 할 것 같아. 그러면서 다른 건물들은 계속 팔려나가는 거야. 이거 사고 싶어서. 근데 대안이 없어. 빨리 포기하는 것도 용기거든. 다른 거를 더 볼 수가 있구나. 더 좋은 물건들 놓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진짜 좋은 건물은 지금 이 시기에도 깎이진 않아요. 예산 초과라고 하면은 대안이 없으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용기 있는 거다. 별거 아닌 답변인데 잊고 있었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그게 막상 안 된다고. 중요하게 지켜야 되겠네요. 이거. 그러면은 빨리 포기했을 때 빨리 좋은 물건들 다 보여주나요? 좋은 물건 있으면 좋은 물건 보여드리죠, 당연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한 70점, 80점 되면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다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을 수 없어요. 여섯 번째는 내가 사려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인근 시세가 비싸다면 비싼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강남 빌딩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2006년도에도 강남 빌딩가 비싸다고 했어요. 근데 비싼 건 다 이유가 있는데 뭐 일본처럼 떨어질 거야 얘기만 하지 어차피 떨어질 텐데 나중에 다른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걔도 모르잖아요. 비싼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내가 생각했을 때 한 80억이었는데 120억이네? 왜 이렇게 비싸지? 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주변 시세를 보면 되겠네. 인근 시세를 봐야죠. 그러면은 이 가격은 이 가격이다. 네. 인정을 하게 되겠네요. 근데 주변 시세 봤는데도 120억이야. 근데도 인정 못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많죠? 여기 다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비싼 건 다 비싼 이유가 있으니 그걸 받아들여라. 이것도 하나의 배우는 방법이거든요. 7번은 아까 6번하고 반대된 얘기예요. 네. 싼 것은 싼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 분명 뭐 하자라든지. 그러니까 인근이 시세가 싸다면 싼 이유가 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내가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물건이 A급이다. 싼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역 비하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뭐 서울 외곽에 딱 갔는데 물건이 너무 싼 거야. 대로변인데 평당 3,000이래. 그럼 싼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3,000짜리를 내 여기 레스토랑 하면 좋겠어. 내 갤러리 하면 좋겠어. 라고 해서 건물이 이쁘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나는 지하철을 멀어 되니까 이거 찾아올 거야 라고 하고 변화시키면 그게 A급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평당 3,000짜리야. 근데 여기만 평당 1,500이야. 그러면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건데 무조건 사야 되는구나. 일단은. 왜 인근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나오게 무조건 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게 나왔을지를 검토를 해보셔야죠. 왜냐면은 지금은 정보가 거의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이 3,000인데 여기에 1,500이다 라고 하면은 듣는 순간 계약금 들고 와서 이제 싸야죠. 근데 만약에 1,500인데 1,500 이유를 알아보니까 뭐 살인 사건이 났다든지 그래도 사야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사야지. 아니면 뭐 여기 개발 제한 지역에 묶여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도로 그 얇게 한 2평 정도로 다른 사람의 소유로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덟 번째, 가끔 급하게 나오는 좀 내려가는 시기라 금매물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올라가는 시기나 아니면 그냥 현상 유지하는 시기에도 금매물권이 가끔 하나씩 내가 정말 급해서 상속된 물건이다. 아니면 뭐 형제들끼리 싸운다. 아니면 뭐 어떤 뭐 법인인데 법인이 너무 급해서 판다라고 하는 건물들이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건물들이 하나 팔리면 주변 시세가 다 그런 줄 알아요. 금매물은 금매물건대로 그냥 보셔야 되는 건데 재산 분할 막 이런 거 할 때 막 많이
내놓고 싸우고 하더라고요. 다들 돈이 있으면 시세대로 내놓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누구 하나 힘들고 막 빨리 돈이 필요하고 이러면은 금매로 막 던지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금매 물건이 하나 두 개 팔리면 그게 또 시세인 줄 알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평생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어차피 빌딩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보셔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금매라는 건 어느 정도 선이 금매예요? 금매가 강남 다르고 마포 쪽 다르고 다 달라요. 금매 기준이. 금매 기준이. 분위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 10% 떨어졌다, 뭐 20% 떨어졌다. 금매라고 강남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생각하겠지만 좀 외곽 가면은 또 그게 또 금매가 아닐 수 있어요. 가끔 급하게 나오는 건물이 시세가 아니다.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다. 9번째.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금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금리를 보고 나서 우리나라 금리를 검토해라. 시장 금리를 읽어라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지금 현재 한번 보시면 미국이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오르는 금리가 언제 이제 조금 수그러들지, 뭐 정점을 찍을지를 보시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계 경제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는 어디까지가 이제 맥시멈일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은 고정금리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분위기는 틀린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의 수준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거시적으로 먼저 검토를 하시고 미시적으로 보시는 거죠. 예. 계속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으면 미국 시장이 뭐 경제가 막 다시 이렇게 좀 잡히고 있고 물가가 좀 잡히고 있고 이럴 때 이제는 좀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10번째. 진짜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다면 그냥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조건만 맞추지 마시고 부담 없이 계약 자리에 앉으셔서 조건과 가격을 맞추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물건 마음에 들고 살 마음이 있으면 계약 자리에서 조건을 한번 훑어보고 만약에 마음에 안 맞으면 안 사면 돼요. 나는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 하면 사고 싶은데 이거 매도자가 이걸 해줄까? 뭐 이런 금액적인 조건도 있지만 만약에 이 건물을 명도를 내가 한 2개 층, 뭐 3, 4층을 해주면 내가 들어가 쓸 수 있으니까 매도인한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매도인은 자기가 명도하기 싫으니까 안 된다고 하겠죠. 근데 계약 자리에 나와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살 사람이 이것만 해주면 될 사람이고 근데 계약 자리에 안 나오고 이거를 그냥 전화상으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면 중개인만 전달하게 되면 매도자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차피 계약 자리에 오면 계약금을 갖고 오긴 해야겠죠. 계약금 갖고 오고는 곧바로 살 수 있으니 이 조건 해달라라고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럼 매도자가 이거 들어주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는 것도 있고 매도자가 또 원하는 조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또 들어주게 되면 협상이 돼서 이제 계약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협상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내 조건을 무조건 다 맞춰주면 쓸게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아닌 거고 만약에 살 마음이 있으면 자리에 앉아갖고 조건을 조율하는 거죠. 당사자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렇게 조건 협상을 좀 하는 거랑 중개인을 통해서 하는 거랑 좀 틀릴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매도자야. 뭐 당사자한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놨더니 이건 되는데 중개인 통해서 연락이 오면 그건 안 됩니다. 이게 더 쉽잖아요. 그렇죠. 네, 직접적으로 좀 뭔가 한번 부딪혀보고 아니면 말고 구매 의사를 밝혀가지고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뭐 조건을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고 그거 마저도 안 되면 그때는 좀 깔끔한 폭이잖아요. 그죠? 네. 꼭 계약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조건 맞춰보고 되시면 계약을 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다른 것만 보시면 되는 거고 부담감을 갖지 말고 오시면 훨씬 더 나은 거죠. 이렇게 해갖고 20까지네요. 1타는 진짜 고르는 방법이었고 2타는 약간 고르는 자세 같아. 그런 느낌이 좀 받았어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